공시가격을 정부가 올리는 건 아니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80으로 올린다. 체감으로 이제 50% 늘어나는 게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런 이야기 많네요. 공시가격을 60에서 80% 올린대요. 그럼에 따라 종부세 나오겠네요.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공시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60에서 80으로 바꾼다는 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 같습니다. 세율을 올리는 거는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윤석열 때 80에서 60으로 돌린 거죠. 왜?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가격은 뭐 시가 반영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10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은 10억으로 하면 안 돼. 그냥 80% 수준을 해야 돼.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가 10억이면 공시가격이 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8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하면 8, 6, 42. 그러니까 시가는 10억인데 4억 2천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진다.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80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10억짜리인데 80% 정도 해야 돼. 그래서 8억이야. 그러면 80% 올리면 8, 8에 64 해갖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8, 6, 42, 4억 2천에서 80%로 바꾸면 8, 8에 64 그래갖고 2억 2천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2억 2천에 대해서 세율만큼 세금이 확 올라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0에서 80으로 올라갔으니까 3분의 1 정도 33% 세금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감하기에는 50% 이상 늘어난 걸로 체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공시가격을 정부가 올리는 건 아니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80으로 올린다.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또 올린다고 이야기가 또 나올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감으로 이제 50% 늘어나는 게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서울 명일동 삼익그린을 매수했는데요. 사시 준비 중이에요. 알죠? 삼익그린 아파트. 예. 재건축을 너무 급도 없이 매수한 걸까요? 공급 대책에 재건축은 불리할까요? 삼익그린 같은 경우에는 명일동 일대에서 되고 나면 사이즈도 크고 괜찮을 거야.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다툼이 많잖아요. 적은 평수부터 해갖고 큰 평수까지 있고 상가 문제도 있고 막 비대위도 있고 그래갖고 싸움이 많은데 요즘 좀 정리돼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명일동 인근에 신동 아파트도 있고 뭐 고덕 3인방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사이즈가 작은 게 있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지. 아마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근데 거기가 들고 있으시면 결국에는 될 거예요. 될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가격은 다 올랐다.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동구 명일동이 시장 수익률이 낮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9호선도 뚫리고 하니까 그냥 들고 계셔도 재건축 안 돼도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사동 선사연대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는 암사동 선사연대는 참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아파트죠. 주공 아파트였는데 재건축이 됐어.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입주를 했는데 그게 다시 15년 지나고 이제 20년 지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재건축을 한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그건 이제 결국에는 분담금 얼마나 낼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합심이 잘 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을 그렇게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더라고요. 들고 계시다가 비과세 되면 팔고 이제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옮기셔도 되고 일단은 뭐 비과세 되거나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비과세 되거나 일반세율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주춤한 전세 낀 마리프 마포자 물건 투자 전망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마포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수저 고소득자들이 이제 마포를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송동보다 마포가 더 많이 빠졌어. 저는 그거를 전세 끼고 산다.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의외로 성동구나 이런 데가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닌가? 전세 낀 거? 의외로 있잖아요. 올 현금으로 전세 12억, 13억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부터 부동산이랑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여러 군데 잘 지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꼭 구해달라고 미리미리 부동산이랑 잘 지내놓으면, 뭐 전세 끼고 샀다가 전세 끼고 팔고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을 맨날 뭐 복비 안 깎아준다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지 말고, 내가 복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본인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 지내놓으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만들지 마. 한두 푼에 의상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야 좀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싸우지 않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싸우지 않고 달라는 대로 잘 줍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제가 요구할 거는 확실히 요구하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저의 노하우입니다. 예, 스무스하게. 한남 뉴타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팔아야 될 거예요. 한남 뉴타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 한남 뉴타운 몇 구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3구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출발했으니까 좋은 일들이 있겠죠. 지금 살짝 주춤한 것 같은데 뭐 들고 계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다만 한남 뉴타운의 상단을 얼마를 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막 조합원 분양가가 8사 기준으로 거의 20억에 육박하는데 그걸 피를 이제 20억을 주고 샀어. 그럼 40억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한 60억은 돼야지 기다리는 보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60억 정도 가서 내가 지금 산 가격 대비해서 얼마 정도 남겠다라는 걸 만족하시면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오래 들고 있었다 안 들고 있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한남 뉴타운의 상당 가격이 얼마가 될 거라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남 뉴타운 많이 갖고 물건을 엄청 알아봤는데 안 산 이유는 저는 그 상단을 잘 판단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샀던 것 뿐이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 상단 가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먼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살인데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살아생전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재건축이 안 돼도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세훈 시장이 상계동에 공을 아주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세훈 시장 하는 얘기를 되게 주의 깊게 듣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계동이나 상계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공을 되게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지치셔가지고 힘 빠지셨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안 오르잖아 잘 솔직히 상계동이. 지금 이제 어려운 턴을 다 지나온 것 같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으니까 잘 들고 계시다가 일단 오난지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집중을 많이 해보셔서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기사도 검색해보시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6단지는 뭐 자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노원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노원역 쪽에 해가지고 역세권 300m 뭐 종상향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랑 맞물려 가지고 붐업을 한번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김포 신축이나 분양권은 언제쯤 반등할까요? 일단 많이 올라야겠죠. 그리고 김포는 이제 그 김포만 보면 안 되고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데 금단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입주 물량이 나오고 뭐 분양하고 입주 물량 하니까 금단이랑 김포랑 같이 있게 입주 물량이 어떻게 사그라드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반등이 아니라 반등에 좀 많이 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단이랑 김포 자체의 물량을 좀 잘 보시고 금단에 이제 분양권 전매되거나 뭐 김포에 분양권 전매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프리미엄 호가 있잖아요. 호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네이버 매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들이 이제 살살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시차를 두고 반등할 겁니다. 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이고 노원구 공릉동에 갭 1억 5천으로 16평매매가 3.5억에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일까요? 전고점은 5억 초반이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릉동에 갭 1억 5천으로 16평 1주택 이미 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현금 1억 5천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그게 16평에 3.5억이다. 현금이 지금 2억 있으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현금 2억으로 공릉동에 16평 매매가 3억 5천짜리를 사고 싶다. 글쎄,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1주택이 있잖아요. 그거를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1주택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해봐야 돼. 지금 2억 가지고 16평짜리 3.5, 그게 공릉동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5천에 1억 5천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주 요건이 막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신축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있는 1주택을 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사전 청약이요? 사전 청약은 뭐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 재테크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사전 청약 싸게 하는 거니까 시간만 잘 끌면 되잖아요. 지금 사전 청약 해가지고 사전 청약이라는데 본 청약은 몇 년 뒤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 가능하면 하지 마라. 본 청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사전 청약 했어.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분양을 해. 그럼 2년 뒤에 본 청약을 하면 그게 본 청약하고 나면 최소 3년 걸리거든요. 그럼 5년 뒤에 입주하는 거야. 근데 사전 청약하면 또 실거주 의무가 있을 거야.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2년은 살아야 돼. 그럼 7년 동안 내가 딴 걸 못 하는 거야. 7년 동안. 7년 동안. 그래도 괜찮으면 7년 동안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전 청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 청약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5년인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사전 청약하고 2년 지나고 다시 3년 짓고 또 5년 지나고 팔 수 있어. 10년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거야. 그럼 그 10년 동안 사전 청약을 안 하고 10년 동안 다른 걸 사놨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야. 옛날 이전 장에. 저는 그래서 사전 청약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뭐 딱히 뭐 내가 재테크 열심히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사전 청약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실 거면 사전 청약을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고 나는 싸게 사서 그냥 열심히 돈 모으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사전 청약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